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이슈 또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여러 지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선시대 첫 방송 미리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하며 지수 선물은 새벽 3시에 조기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2023년 국내 총생산 GDP는 예측치와 부합한 마이너스 0.3%로 2022년 1.8% 대비 감소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산업 생산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8% 감소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마이너스 0.3%로 이전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11월 무역 수지는 203억 유로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힘차게 우리 해선시대도 첫 방송에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주말간 잘 편안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식들 잘 취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1월이 이제 중간이나 갔습니다. 반절이나 일단은 갔는데 우리 미국 증시 그리고 선물 시장에도 굉장히 대변혁의 2024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2024년과 2025년에는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혁, 기회의 장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기회의 장을 저 성겸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요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 이렇게 알차게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선겸 마스터님을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기본부터 그리고 심화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수목금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보고만 있지 마시고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겸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별 현재 시세 알아보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금 미국 본장은 휴장을 하는 가운데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5% 밀린 16,9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을 둘러싼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조금 눈치 보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가져온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바로 다음 날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증시는 반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발표 이후에 투자은행,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미국 연준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3월로 앞당겼습니다.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부진을 확인하면서 기존 전망 대비 석 달
달가량 땡긴 건데요. 일단 이 최근 PPI 데이터는 둔화 추세를 나타낸다면서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7%, 전년 대비는 2.9%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해서 이 3월부터는 이 분기 한 번씩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도매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에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입니다. 올해 말은 4.25%에서 4.5%, 그리고 내년 말에는 3.25%에서 3.5%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이 완화를 전제로 한다며 다가오는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일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지금 뉴욕 증시 주가 전망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가 올해 미국 주가가 8%에서 12%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릭 라이더는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고요. 그는 이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5,300선을 넘어설 수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60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 40의 고전적인 비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기술과 서비스 등 이 미국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가격과 금리가 심각한 침체를 겪을 만큼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더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휴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본 만큼 해당 이슈들로 나스닥에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미증시가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분석 도와달라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이슈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나스닥 관련해서 방향성부터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나스닥은 매도로 방향 잡아주셨는데 왜 매도로 잡아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기사로만 본다면 좀 긍정적인데 마스터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기를 조금 허키치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술적인 것하고 기본적인 것하고 일단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기본적인 분석으로 일단은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게 올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될 거고 앞으로도 많은 분석들이 일어날 겁니다.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혹은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뭐 2번을 할지 3번을 할지 굉장히 조금 많이 이슈화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올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 생각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미디어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네. 미디어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금리 인상 전에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 절대 없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말을 바꿔서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18개월 동안 한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일단 좀 한번 드렸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다 잡힌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3% 정도 일단은 CPI나 PCE 기준으로 3% 정도인데 이 9.1%에서 3%까지 일단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3%에서 2%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피벗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잡지를 못한다. 자, 이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네. 굉장히 큰 도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2% 정도, 2%까지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피벗을 해서 돌려버린다라는 건 더 큰 재앙을 일단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쭉 잘 보시면 네. 이 실제 실무금융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반대 의견을 일단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블랙록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맞추지는 못해요. 아, 사실은. 그런가요? 예측을 잘 맞추지 네.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오를 것이다, 지수가 오를 것이다, 뭐 금리 인하를 빠르게 조금 단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어저께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3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칼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배하다. 월가에서도 팽배하다. 그러니까 단언코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프레임은 있죠. 네. 뭡니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 네.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실업률의 상승이죠. 실업률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실직도 하게 되면 네.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피벗을 하게 돼요. 네.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쭉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짓누르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왜 소위 얘기해서 자꾸 뒷북치는 것처럼 그렇게 늦느냐라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해요. 중앙은행은요. 네. 소규모가 아닙니다. 음.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선제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분석을 하고 지켜본 다음에 안전하게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예, 다가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선제적으로 공격은 하지 못해요. 왜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국민 경제가 더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데이터를 먼저 보고 분석하고 네.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정책을 펼쳐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은 네. 항상 늦을 수 있다, 늦는다라는 인식을 일단은 좀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월이 왜 금리 인하 얘기를 꺼냈느냐. 파월이 금리 인하 얘기를 끝내고 다음 날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선이 껴 있단 말이죠. 지금 대선. 네, 여기부터는 제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한 번 네. 더 리바이벌을 제가 해드리면 대선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그리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제학적 이론으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는 불가능이다. 아. 그렇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지금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지금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네. 정치와 경제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바이든이 지금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을 아예 낮추는 건 불가능하고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해서 자기가 다시 대선을 잡는 혹은
민주당이 대선을 잡는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제가 정치 얘기도 조금 해야 됩니다.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간다라고 하면 파월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라는 거죠.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파월이 일단은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거라고 제가 봐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네. 3월에 하냐 6월에 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는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금리 인하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3월에 할 것 같다. 왜냐? 그래요? 네. 이유가 있는데 네. 빨리 매를 맞는 거죠. 아. 3월에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바람만 일단은 잡아도 뭐가 오르죠,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해요. 옷 장사를 하는데 이 옷이 이번 달에는 10,000원인데 네. 다음 달에는 20,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앵커님 같은 경우에 이 옷을 시장에다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지금 안 내놓고. 안 내놓죠. 네. 왜냐? 지금 안 내놓으면 똑같은 수량만큼 다음 달에 2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자 보세요. 20,000원으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는데 내가 20,000원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지금 내 행동을 지배해서 지금 내가 시장에 옷을 공급 안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폴 볼커 의장 시절에 폴 볼커가 실수를 하나 했다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으니 네.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는 몇 번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네. 다음 달, 다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렸습니다.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파월은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3월에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먼저 매를 맞아야 돼요. 3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그런 바람만 잡아도 2월, 3월, 4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많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면서 실제로 실물 경기 CPI와 PCE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파월은요, 여러분,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22년 8월 잭슨 홀 미팅 때 파월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지금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대선이 껴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올려야 돼요.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어떻게 구멍이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면 3월에 금리 인하 일단 단행하면 네. 4월, 5월에 3, 4, 5월에 분명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CPI와 PCE가 요동을 칠 겁니다. 자, 그때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말아요. 금리 인하를 합니까? 못하죠. 네.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또 금리 인상하겠죠. 왜?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그러면 그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오히려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2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 사냥꾼으로 그렇게 지칭을 받을 영웅의 그런 포지션에 갈 영웅의 가능성이 포지션. 굉장히 높다라고 네. 저는 사실은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0.25를 0.5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피벗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뉘앙스만 던져줘도 시장은 요동을 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오른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네. 짚으셔야 될 건 뭐냐.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제가 10,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 일단은 건드릴 수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반등 주는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일단은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일단은 예측을 드렸는데, 물론 예측은 예측입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2024년에 정말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2023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70% 정도 일단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없다. 왜?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매수장에는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심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장에서는 네. 아, 이 정도 올랐으니까 내릴 거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는 내리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청산을 하시는 건 어디냐? 매도장입니다. 매도장. 2022년에 했던 이런 매도장. 2022년에 2023년 V자 반등 때보다 사실은 2022년에 해외 선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왜요? 자, 지수가 내려갑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있나? 경기 침체가 오나? 전쟁 났나? 주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가가 하한가를 계속 쳐요. 점 하한가를 칩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은 던지고 봅니다. 뭔지 몰라도. 매도의 심리입니다. 그게 매도장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수가 빠지고 빠르게 빠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던져버립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 물량을 던져버리거나 혹은 신규 매도 물량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매도장에서는요,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서 밑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네. 우리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장보다 매도장, 2022년에 매도장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자,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조기 네. 종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제가 왜 아까 매도를 들었느냐,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지수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일단은 오를 겁니다. CPI가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금리 인하를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만 줘도 시장은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걸 보고 금리 인하를 스탑하고 금리 동결 혹은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네.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파월의 목소리 굉장히 힘이 실리겠죠.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안 내려왔는데 이게 고용이 지금 조금 탄탄하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파월이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월이 거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금리 인상을 때리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곤두박질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점이 이때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도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 터져 있기 때문에 네. 매수로 가든 매도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대응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2024년, 25년에 아마 큰 수익으로 인생 역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네. 밑에 QR코드 찍고 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일단은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 때도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중장기적으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휴장을 하면서 좀 쉬어가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은 중장기적으로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3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유도 철저하게 세워주셨는데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오로지 해외 선물 안에서 양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궁금하다. 우리 성겸 마스터님의 이런 시장 해석들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수목금 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방송 내내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이 열리는데요. 그 방을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성견마스터님과 함께 마스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오일 이슈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오일 현재장의 위치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 0.89%, 지금 0.91%가량 밀리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72.0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크루드 오일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일을 둘러싼 이슈들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도 또 다른 중동의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100일을 넘어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10월 7일에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라며 전쟁을 지속할 의지를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그 누구에 의해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헤이그 그리고 또 이 악의 축도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무정장파 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면서 가자 전쟁이 중동 지역을 확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작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일에 미국과 영국이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국제 교역로인 홍해를 위협해온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전격 공습했는데요. 이튿날인 13일에도 미군은 예멘에 위치한 반군 레이더 시설을 공격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가했습니다. 지금 여러 유조선들이 홍해를 피하고 있고 경로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적에 대한 이란의 대응과 영향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중동 분쟁이 현재 석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가에 반영된 지정학적 위협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단된다면 유가가 첫 달에 2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단 가능성이 덜할 경우 일시적으로 2배 오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결국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온 이 유가였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오늘은 방향성 어떤 쪽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이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편말 통해서 오늘의 방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우리 마스터님은 오일 어느 쪽으로 들어주고 계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들어주세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중장기 쪽으로 좀 바라봐 주신 걸까요? 네,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어차피 이제 뉴욕장이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네.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쭉 밑으로 일단 추세를 한번 줬습니다. 추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는 일단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체크를 몇 개를 좀 해놨는데 박스장에 돌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왔죠. 9월부터 일단은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캔들 여기 보시면 한 2주 정도의 캔들 일단은 보시면 박스 횡보를 일단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크게 늘려볼 거예요. 크게 늘려보면
제가 하나, 둘, 세 개 일단은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보시면 64달러, 그리고 75달러, 그리고 84달러 안에서 일단은 가격들 형성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와리가리 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은 일단은 지켜주고 있고 상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 75달러 선에서 지켜주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일목이죠. 네. 일목 구름대 하단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일단은 박스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오일을 말씀드릴 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에 관한 이슈냐 혹은 공급에 관한 이슈냐 이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중장기적인 일단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들은 제가 일단 말씀을 일단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조금 아실 수가 있고요. 내일도 일단은 아실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자 일목을 잘 보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일단 제가 해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네. 일목 여기 하단과 상단이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들이에요. 일목이 그래서 일목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혹은 일목 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라인은 어디입니까? 일목 상단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며칠 있다가 일목 하단입니다. 72.45 정도 그렇죠. 여기 72.45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다음 라인은 어딘가요? 78.75 한 300틱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런 룸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캔들의 종가, 캔들의 종가가 일목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00틱에서 최소한 300틱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여기 일단은 설정이 돼 있다. 단 이 일목 하단을 일단은 지지를 받는 매수 쪽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되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금 안 봐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는요 지금 하단을 지키면서 이게 박스 형태를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내려갈 라인이 일단 많지는 않고 많이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일단은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일목 하단을 지지하는 거를 캐치하시고 일목 상단까지 수익을 노려보시는 그물망에서 그물대에서 수익을 내려고 해보시는 요런 도전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이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일단은 걸릴 거니까요. 네. 이번 주 일단은 좀 보시죠. 목요일, 금요일이면 뭔가 조금 흐름이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물대 캔들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지지받느냐 이것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리바이벌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방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일단 박스장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 관계가 매우 또 중요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시간 좀 흘러서 이번 주 목요일쯤에는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흐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셔서 목요일 날에 오일 상품에 대한 방향성 똑같이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조금 전에 다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도와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 혜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성견 마스터님과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27%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057달러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골드의 방향성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한 기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달러 인덱스와 관련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미국의 달러화가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피벗 지연과 선거 불확실성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도이체방크가 밝혔는데요.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준 외에 10개의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준은 급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앞서서 6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달러화가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과거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대선 등 이렇게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건 오로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다라고 내다봤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는 조금 다른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켓 인사이더의 기사고요. 일단 제이씨 페러츠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가 가치가 2020년 저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다우존스가 약 33% 상승한 5만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내다봤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직후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 근방에서 장기적으로 하단을 지지받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 수준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이외에도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도 미국 달러가 최근 역추세 매수 신호에 반응하면서 상승했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또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이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골드에 대한 방향성,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편말 또 들어주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뭐죠? 관망은 아니고 네. 양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주신 걸까요? 네. 차트 잠깐 보죠. 네. 요거는요. 네. 제가 자, 차트 보시면 네. 이건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어드린 차트입니다. 뭐였죠? 삼각 수렴에 의해서 여기에서 터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일주일 전에 거를 자, 크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삼각 수렴 일단 했고 오늘 일봉입니다. 일봉 여기에서 자, 매수 쪽으로 갈 거냐, 매도 쪽으로 갈 거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한데, 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네. 항상 패턴을 일단은 분석을 해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사실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고, 왜냐, 이게 커플링이 되고 디커플링이 되는 게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요, 골드는 요즘에.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일단은 제가 쭉 봐드리면, 일주일 전에 제가 삼각 수렴이 나서 이 부분에서 터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삼각 수렴 자리. 그러니까 원래 이 캔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뒤로 가보면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러분. 이 캔들이 없었어요. 이 캔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삼각 수렴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며칠이 지나고 캔들이 형성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삼각 수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2,060달러 정도, 눈대중으로 2,060달러 정도, 58달러에서 60달러 정도인데
여기에서 뭡니까?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하방이든 상방이든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두 개를 일단은 좀 들어드렸던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 5일선이 지금 일단은 데드크로스는 맞아요. 데드크로스는 맞는데 5일선이 고개를 들면서 지금 일목상단이죠. 조금 크게 볼게요. 이 일목상단입니다. 이 일목상단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물론 종가상으로는 못 뚫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뭐를 체크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매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58달러, 60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목상단입니다. 63달러, 64달러거든요. 63달러에서 64달러를 지지했을 때 매수 포인트. 이해되시죠? 자, 63에서 64달러에 들어가도요. 전고 라인이 지금 거의 99달러거든요. 300틱이에요, 300틱. 300틱이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냐면 최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데 네. 이 최저점에서 잡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오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류입니다. 오류. 여러분들 네. 최고점 매도와 최저점 매수를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실은 그게 이제 꿈의 매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현을 못 시켜요. 왜? 첫 번째,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는 게 일단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내가 운이 좋아서 잡는다 하더라도 못 먹습니다. 수익 못 왜요? 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홀딩을 길게 하는 능력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만 여기에서 흔들리고 조금만 눌림을 줘도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거나 청산을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 오늘 많이 나오는 짤청이라고 하죠. 굉장히 짧게 먹는 거를 짤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충분히 일목 상단 60 지금 뭐 한 3달러, 4달러 63달러, 4달러 이 일목 상단을 지지받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뭡니까? 300틱은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99달러를 넘고 99달러를 넘어가지고 이 라인을 지지를 받는다라고 쳐요. 자, 제가 그거 드릴게요. 여기죠? 여기를 전고점이라고 보고 여기를 지지받는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이시죠? 2152달러. 그죠? 전 고라인까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64달러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52달러까지 일단은 보인다라고 하면 네. 몇 틱이죠? 어마어마한 틱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한 500틱 정도, 그죠? 어마어마한 틱수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독일 수가 있다.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여러분들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틱수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매수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거 일단은 가는 거 일단 보시고요. 뚫고 가는 거 보시고 매도 쪽으로 터진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음봉이 일단은 나오면서 매도 쪽으로 터지겠죠? 그럼 첫 번째 청산 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됩니다. 87달러. 일목 하단 일단은 첫 번째 청산 라인. 여기에서 음봉이 예를 들어서 음봉이 뭐 35에 나왔다라고 해도 거의 한 500틱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만 500틱이라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양봉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일목 상단을 지지를 하는 거를 보고 음봉으로 간다라고 하면 뭡니까? 첫 번째 청산 라인은 일목 하단 1988 요 정도에서 일단은 청산하시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항생을 조금 봐드릴 예정이니까 예, 항생도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단타는 굉장히 어려운데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방향성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쭉 보시면 앵커님 쭉 보시면 차트 보시면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있으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매도죠. 네. 앵커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이 차트가 올림 차트인지 내림 차트인지는 제가 봐도 똑같고 앵커님이 봐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항생 일봉이거든요. 항생 일봉상으로
지속적으로 내림 차트를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 쪽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덧붙여서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덧붙여 드리면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네. 거의 이제 소중국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항생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항생이 2년, 3년 전부터 왜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치느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양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 부양책이 온전한 부양책들이 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해서 실망 매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는 한은 이 채널 제가 쭉 늘어뜨리면 네. 이 채널 있죠? 이 채널 안에서 항생은 계속적으로 가격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락장을 하는 2022년 10월 달에 14,000대까지 일단 찍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매도 쪽이 힘이 더 세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탁방 들어오시면 이런 거 저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정보 얻어 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은 골드와 항생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양방향 매매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을 통한다면 지수가 떨어질 때에도 양방향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로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해외 선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견마스터님께서 나와주신 월요일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견 마스터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매크로 이슈는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방향성도 정확하게 안정적일 때 잡아주시고요. 포지션뿐만 아니라 자리값도 세세하게 전략을 잘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홍콩 항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홍콩 항생과 관련해서 이 국내 시장이 또 시작하는 오전장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화요일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가 이런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고 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똑같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어떠한 수익들 가져갈 수 있을지 해외 선물 수익률 매매일지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 매매일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조금 전에 그 꿈의 그 매매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스터님 매매일지 보면은 뭐 다우 미니 다우로 3,000틱 그리고 골드 1,240틱, 홍콩 항생 같은 건 2,600틱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또 꿈의 그 매매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매매일지의 수익률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비법 있을까요? 비법이 있죠. 네. 추세와 홀딩은 네. 어떤 신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만 알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들어오셔서
제 방송 꾸준히 보시고 같이 연습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에서 추세를 가고 그 추세를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일단은 내실 수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방송 제가 화요일마다 일단은 하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한 1, 2주, 2, 3주 정도 계속적으로 일단은 공부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네. 일주일에 3일, 4일 이상 그 오전 항생 그 내역을 일단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배포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타점 잡으실 분들, 그리고 청산의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많이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그리고 오후 10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해외 선물을 시작해서 혜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지금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경 마선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바로 받으셔서요. 내일 당장 또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홍콩 항생으로 마선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천틱이 넘는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비법들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2,500가가 넘는 국내 시장, 이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찾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과 관련한 수익들 양방향으로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견마스님과 해선시대 첫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쉽지만 마스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초겐 지수가 상승하겠지만 피봇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파월은 본색을 드러내 금리의 동결 또는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매도 추세가 나오게 될 것이고 중장기로 10,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챙겨봤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은 관망이지만 중장기로는 매수, 캔들이 그물대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거래할 것이라고 조언받았고요. 72.45달러 지지 시 최소 100틱, 최대 300틱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현재 데드크로스는 맞지만 5일선이 고개를 들어 일목상단을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목상단 2063에서 2064달러 지지 저항 확인 후에 거래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셨고요. 매수 시에는 2087달러 익절, 그리고 매도 시에는 1988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